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다연입니다. 목요일인 오늘도 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서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다가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지면에 안개가 얼어 도로 살얼음이 될 수 있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또 영동 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겠는데요. 금요일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평창, 횡성, 원주 영하 6도, 영월 영하 5도로 어제보다 낮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원주, 횡성, 영월 7도, 평창 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마련했고요. 어린이집 보육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이 올해 더 확대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자세히 전해드리죠. 평창 송어축제와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 평창의 겨울축제죠. 대관령 눈꽃축제가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축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1월 23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2023년 원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어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사범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관장 B씨에게는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 아동들은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든지 친구와 장난을 쳐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했을 때 폭언과 함께 주먹과 발차기 미트 등으로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자는 항소를 고심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가 즐거운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해피 700 상상 놀이터가 어제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평창군은 정식 개관을 앞두고 평창읍 문화복지센터 1층에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인 햇빛 700 상상 놀이터를 오는 3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대상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으며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 개방되며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횡성군이 올해 주거 취약계층 40가구의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차상위 계층과 장애인 등 중위소득 120% 이하의 무주택자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1억 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 월세 계약을 할 경우 중개보수비를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혁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가 원주 춘천 단선 철도 연결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네, 원주투데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일반 철도 7개 사업,
광역철도 3개 사업에 13조 원 규모의 국가철도망 신규 사업 반영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중 원주가 포함된 철도망이 춘천 원주선이 있고요. GTX-D 노선, 경의중앙선 등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철도 노선 신설 관련해서는요. 신규 사업을 하려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국비가 투입되고 추진이 가능하고요. 국가철도망 계획은 국토부가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요. 5년 주기로 이제 수정 변경을 하게 됩니다. 철도 분야 최상의 법정 계획인데요. 국토부가 올해 고시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내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할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계획에 반영이 되면 일반 철도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100% 재정을 부담합니다. 광역철도는 국가 70%, 지방 30% 분담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일반 철도인 춘천 원주선은 철원에서 춘천을 거쳐서 원주까지 127.7km의 단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네. 총 사업비는 3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략 현재 추정이고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전망이 굉장히 밝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춘천 원주선이 건설되면 영서와 영동 지역을 순환한 격자형 순환 철도망이 완성되게 됩니다. 네, 그런 와중에 춘천 속초 구간은 현재 공사 중인데요. 이 춘천 원주선이 건설되면 원주에서 속초까지 연결이 되는 거라 아무래도 기대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에서 이제 속초까지 기차로 이동이 가능해지겠죠. 일단 충청도와 전라도 등 남부 광역 권역과도 철도망으로 연결이 돼서요. 한반도 중앙을 관통하는 내륙 물류축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원주가 신설되는 주요 철도 노선의 연결망의 중심에 포함되는 것은 앞으로 원주가 중부권 철도 교통의 허브로 변모하는 것을 암시하게 되고요. 네. 경제산업적으로도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특히 원주 춘천 노선의 신설은 최근 원주 춘천 간 인구 이동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에서 매우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특히 산학년, 산업과 대학, 원주 춘천에는 대학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런 연구개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수도권과 원주 춘천을 삼각축으로 연결하는 중부 내륙 관광벨트화가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겨울철에 우리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네. 철도망 구축은 안전한 교통 이동에도 도움이 되고 또 탄소 배출 감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반드시 성사가 되기를 지금 기대해 봅니다. 네, 춘천 원주선이 건설되면 중부권 철도 교통의 허브 역할과 또 다양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철도 교통은 상대적으로 기후의 영향을 덜 받기도 해서 강원권의 안전한 교통 이용에도 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요. 예, 다른 것보다는 철도망이 생기는 것 자체는 100%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예, 현재 주요 철도 교통망이 서원 지역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효율성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문제는 원주의 구도심, 원주의 상징인 구도심이 이런 대중교통망으로부터 계속해서 소외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로 인해서 구도심의 공동화가 더 심화될까 우려가 됩니다. 가까운 강릉시의 경우를 한번 보면 강릉시는 지난 동계올림픽 때 KTX 노선이 마련될 때요. 어쨌든 시 외곽에 철도역을 건설한다는 계획에 반대하고 구도심의 역사를 짓고 구도심으로 철도망을 연결을 해서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낸 바가 있습니다. 원주도 구도심이 확대되는 철도 교통망과 어떻게 연결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도심이 계속 대중교통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 어느 도시나 이제 상징적으로 구도심이 갖는 의미가 있는데 더 많이 위축이 되고 상권도 더 악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순히 철도 교통망 확충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구도심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대중교통망을 고려해 구축돼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현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1회 상지 강원 포럼에서 지역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대학 설립이란 의견이 제시됐다고요? 네, 최근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지역에 있는 대학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하고 대학 도시의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방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원영 RISE 위원회 위원장이
21일 날 열렸네요. 상지대 강원일보 지원방송 공동주최로 원주시청에서 열린 제1회 상지 강원 포럼에서요. 한국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지방소멸이다. 이 지방소멸은 대한민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이야기했고요. 네. 김 위원장은 이어서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할이란 주제의 이 기조 강연 그 내용 속에서요.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축소사회로 가고 있다. 모든 것들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응 방안으로 스마트 축소와 컴팩트 시티를 강조하였습니다. 이 스마트 축소라고 하는 것은 좀 똑똑하게 축소되고 위축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제 디지털 환경이나 네. 뭐 AI나 로봇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생산 인구가 줄더라도 생산력을 오히려 높일 수 있는 그런 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또 컴팩트 시티를 통해서 도시 자체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집중해서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도시가 겪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같은 위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곳이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역 대학이 지역을 살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은 뭐 수년째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이고 또 영향력 있는 사례들은 잘 나오고 있지 않는데요. 이번 포럼에서 관련된 내용이 핵심 과제로 등장한 것에 대해서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대학이 지역에 있는 기업 발전에 기여한 사례가 많기도 하죠.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을까요? 일본 게이오 대학의 사례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수천 개에 달하는 지역 기업들과 대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업들 대학 따로 이렇게 지역에서 각자의 자기 뭐 생존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게이오 대학은 대학교 2학년생들이 되게 되면 지역 기업에 인턴십을 나가고요. 그 기업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학교로 가지고 와서 해법을 찾아내서 다시 또 기업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기업에 필요한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양성이 되고요. 졸업 이후에는 취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연구 기능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필요로 하는 경쟁력이 상호 연결되는 효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도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지역 대학들이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와 창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꽤 오래전서부터 세밀하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학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반 시민들이 일자리를 얻고 싶거나 훈련을 받고 싶을 때 대학의 문을 두드리면 되고요. 대학의 도움을 받아 창업을 하고 또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 강화도 대학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최근에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주 노동자가 100만이 넘은 시대인데요. 캐나다에도 이주 이민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어서요. 네. 이분들에 대한 그 언어 교육이라든가 지역사회 문화 또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을 대학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기업들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고 지역사회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날 포럼에서 이제 성경용 상지대 총장은 상지대 원주시 지역언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는 자리에 우리가 모였다고 환영사를 했고요. 네. 또 지방대학과 지역사회가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 실질적인 방안을 좀 모색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저는 실제적인 협력으로 지역의 미래를 좀 여는 계기가 좀 되길 바라는데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네. 대학과 기업과 지역사회가 연결되려면 원주시가 이제 광장을 열어야 되겠죠. 이런 그쵸. 논의의 자리, 협력할 수 있는 기회, 그걸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과 행정이 있을 때 지역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또 지역대학이 큰 역할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원주, 춘천, 단선 철도 연결망 구축 사업과 또 지역 문제의 유일한 해법으로 대학 설립이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시가 2025년 3월부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데요. 기존 3세부터 지원하던 것을 2세 영아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김소혜 리포터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사업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진행되는 활동 프로그램인데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은 이런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특별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세에서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이유는 특별활동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키우면서 어린이집 보육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합니다. 원주시에서는 2024년부터 어린이집 재원 중인 3세, 5세 유아 특별활동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어린이집 재원 아동들이 참여하면서 더 많은 학부모와 아동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25년 3월부터 지원 대상을 2세반 영아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은 유아반 3세, 5세 아동은 1인당 월 3만 원, 영아반 2세 아동은 1인당 월 2만 원으로 아동의 재원 어린이집에서 일괄 신청하기 때문에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보육아동과 이문희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서 어린이집 내외에서 진행되는 활동 프로그램이고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은 이런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특별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024년부터 3세에서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더 많은 학부모와 아동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2025년 3월부터 그 지원 대상을 2세반 영아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이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네, 자체 운영 계획을 통해 아이들이 선호하는 과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린이집마다 특색 있는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주로 체육이나 미술, 영어, 블록, 음악, 오감 등의 과목을 어린이집의 성격에 맞게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어린이집 정보 공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활동을 통해서 보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고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서 더 많은 아동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다양한 분야의 외부 강사 채용에 따른 고용 효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특별 지원 활동비 이외에도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주시 보육아동과 이문희 팀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보육료, 보육교사 인건비, 우유 및 토토미 지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교육용 교재 교구비 등을 지원해서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안전한 보육 환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원주시가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 꿈을 키울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올해부터는 2세부터 지원이 확대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지금 시각 8시 52분 앞두고 있습니다. 눈동이와 함께 떠나는 눈꽃 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대관령 눈꽃축제가 막바지 준비로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대관령 눈꽃축제위원회 김범준 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 축제 이야기 미리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범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관령 눈꽃 축제가 올해로 벌써 31번째를 맞이했는데요. 올해 대관령 눈꽃 축제 행사 장소와 기간을 비롯한 전반적인 행사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예. 저희 눈꽃 축제는 대관령면 행계시내 송촌변에서 개최가 되고요.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대관령 눈꽃축제의 대표 볼거리라고 하면 이 대형 눈조각 아니겠습니까? 예. 올해는 어떤 눈조각들을 선보일 예정인지 또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올해는 그 테마를 눈덩이와 함께 떠나는 눈꽃 여행이라고 지었고요. 네. 예, 여러 눈조각들이 있고 평창군 발계 읍면의 마스코트인 눈덩이가 네. 평창의 발계 읍면을 여행하는 모습을 눈조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관령 루트라는 약 6m 높이의 눈 사이길에 북극 동물 얼음 조각이 전시가 되고요. 네. 또 10m, 가로 35m의 대형 눈조각이 멋진 포토존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평창의 자연을 담은 산수와 벽면 부조와 또 평창의 마스코트인 눈동이, 또 평창의 8개 읍면을 상징하는 관광지와 축제를 형상화한 이 눈조각들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볼거리 외에도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된다고요? 예, 올해는 작년에 큰 호응을 얻었던 얼음 미끄럼틀을 더욱 확장을 했고요. 여기에 대형 눈썰 매장, 그리고 대관령 양떼 먹이 주기 체험, 아이스 카페, 아이스 호텔, 얼음 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 및 놀이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벌써 31번째를 맞는 대관령 눈꽃축제잖아요. 예. 이 대관령 눈꽃축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이 겨울 축제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1993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그 계기가 있을까요? 예, 1990년대 초반에 이 대관령의 청년들이 네. 그때는 눈이 좀 한 2m, 3m씩 왔었어요. 예. 그래서 이 쌓여있는 눈을 보고 지역 청년들이 고민을 좀 해보자. 네. 그래서 일본 삿포로 눈꽃 축제 그 성공 사례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예. 네. 이 대관령의 아름다운 풍경을 알리고자 축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올해로 31번째 개최를 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다녀와 갔을 것 같아요. 예. 혹시 방문객들의 호응도는 좀 어땠나요? 호응도는 네. 어떤 점들을 좀 좋아하시던가요? 예, 그러니까 애기들서부터 네. 어른들만 올 수 있는 그 축제장이 아니라 애기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네. 예, 와서 이렇게 재밌게 보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강원도에는 화천 산천어 축제라든가 평창 송어 축제 등 다양한 겨울 축제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더 차별화된 이 축제 매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 대관령 눈꽃 축제만의 매력은 뭘까요? 올해 저희 가장 큰 매력은 대관령 루트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높이 6m의 눈벽 사이길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길에 각각 이글루를 넣어가지고 얼음 조각 등 독창적인 풍경을 제가 만들어 조각을 해놨고요. 네. 대관령의 문화 그리고 대관령의 혹한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 이벤트인 대관령 알몸 마라톤도 큰 자랑거리일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네, 축제를 찾는 분들에게 축제의 재미와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편의시설과 안전이 주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차 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편의시설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예. 저희가 지금 각종 안전사고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축제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를 했고요. 주차장은 축제장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안에 다 위치를 해놨으며 의무실 등 안전요원,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게끔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축제를 가나 문제는 편의시설과 이 바가지 요금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예, 대관련 농고축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또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예. 또 성공적으로 축제를 이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무엇인지 마지막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근 이 지역 축제의 바가지 요금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축제는 바가지 요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먹거리 가격을 제한하고 입점 업체를 선정할 때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대관령 눈꽃축제위원회 김범중 위원장이었습니다. 1월 23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죠. 감사합니다.